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맨 허종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연휴 중에 그동안 굉장히 핫했었던 기업 분석해드려 보려고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분석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선업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을 빛내고 있는 몇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전력 인프라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그동안 되게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전기전력 인프라주들이 떠올랐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 일렉트릭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요, 바로 어제 중국의 딥시크 말 쇼크가 터지면서 지금 당장 금요일날 장이 오픈했을 때 현대 일렉트릭이 어떻게 주가가 반응할지 잘 모르겠는 시점이기는 한데요. 일단 그런 그 뉴스는 아직까지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시고요. 제가 현대 일렉트릭을 제 수강생분들과 어떻게 분석하고 공부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정말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미리 나오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재무제표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거 한번 공부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과연 조금 너무나 부담스러운 수준인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버텨갈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판단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저도 현대 일렉트릭을 놓쳤습니다. 제가 이제 뒤늦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현대 일렉트릭 미리 골라낼 수 있었네 하는 깨달음을 저도 뒤늦게 얻었고요. 저도 다른 종목들 분석하느라고 바빠서 사실은 현대 일렉트릭에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헛바람 부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쪽팔리면 뒤로 하고요. 화면으로 가시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주가입니다. 지금 2023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하반기 때 살짝의 부침이 있었죠. 근데 이때는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으로 인한 그런 쇼크였다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는 과거 저점이었던 8만원 대비해서는 거의 5배 오르는, 1년 반 만에 5배가 오르는 그런 엄청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최근에 4분기 실적 쇼크가 났었죠.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컨센서스를 맞추지 못하면서 주가가 하루에 8% 이상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리고 며칠 안 돼서 금방 전고점을 회복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업이다, 분석해보지 않을 수 없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다른 조선업 분석이라든가 방산 분석하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수주잔고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특히 수주잔고를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일렉트릭을 제가 다시 보다 보니까요, 꼭 봐야 되겠더라고요. 현대일렉트릭은 수주잔고 보세요. 지금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수주잔고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죠? 우리가 좀 늦게 여유 있게 보더라도요, 2022년도부터 올라갑니다. 근데 주가는 언제부터 튀기 시작했어요? 2024년도, 즉 2023년도 말, 약 1년 전부터 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주잔고가 올라가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면, 만약에 현대일렉트릭을 따라가시던 분들이었다면 수주잔고가 올라가는 거를 보고 오히려 기다릴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2022년도부터 수주잔고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보면 2년을 기다렸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2년 기다려서 5배 먹을래? 하면 저는 2년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5배까지 올라간다는 걸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수주잔고가 미리 올라가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좀 꼼꼼하게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이걸 좀 더 재무상태표 차원에서 수주잔고를 미리 볼 수 있는 수차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약 부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참 좋은데요. 위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연결 실체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그러니까 변압기를 넘기기 전에요,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연결 실체가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돈을 먼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연결 실체는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 그 계약을 계약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변압기를 넘기기 전에 고객이 돈부터 싸들고 들어와서 야, 나 변압기 좀 만들어줘, 나 진짜 급해 라고 해서 돈을 미리 주게 되면 그건 나한테 계약 부채라는 거죠. 선수금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약 부채는 연결 실체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에 상응해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연결 실체의 의무입니다. 왜? 내가 선수금 계약금을 먼저 받았으면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변압기를 생산을 해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계약자산과 계약 부채를 상기해서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서요, 제가 엑셀로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현대일렉트릭의 수주잔고와 계약 부채가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가고 있느냐 보니까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 부채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수주잔고가 올라가는, 조금 뒤늦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꿀팁을 드리는 건 수주잔고가 때로는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도 보면요. 지금 이제 2024년도 들어와서는 전사 수주잔고를 합해서 공시를 해놨는데 과거 자료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안에 사업부별, 종속 법인별로 수주잔고를 따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럼 그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더 하셔야 되고 귀찮기도 하고 파악하기 어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재무상태표의 부채 쪽에 가시면 계약부채라든가 전수금 부채 잡힌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면 앞으로 수주잔고가 계속해서 전체 총액이 늘어날 확률이 높고 그럼 그게 추후에 매출로 인식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내가 미리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힌트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12월 작년 연말에 났었던 기사가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 2024년도 수주 목표를 3분기 기준으로 81%로 돌파했고요. 그리고 연간 목표 기준 제가 알기로 연말 기준으로 이미 달성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현대일렉트릭 수주 목표 38억 2,200만 달러 계산해보니까 5조 3,5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환율은 1,4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목표를 3조 8,900억 정도 잡았잖아요. 그러면 수주잔고라고 하는 건요. 내가 늘어나는 수주잔고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면서 내가 물건을 넘기게 되면 수주잔고가 줄어들거든요. 그건 내가 이행한 계약이 되니까. 그 차이를 보면서 수주잔고가 앞으로 늘어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뭐 지금 딥시크라고 하는 변수 제외하고요. 2025년도, 2026년도까지도 현대일렉트릭이 계속해서 수주를 잘 받고 예정된 수주가 뭐 크게 해제되는 거 없이 계속해서 매출을 잘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지금 만약에 2025년도 매출이 3조 9천억인데 추가로 수주 목표 5조 3,500억을 다 받게 되면 수주잔고가 얼마가 늘어나죠? 그 차액인 1조 4,600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순수주액, 연도별 순수주액인데요. 2021년도부터 순수주액이 플러스가 뜨면서 2022년도 더 늘어나고 2023년도 더 늘어나고 하면서 2023년도에 이게 지금 1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아직까지 제가 숫자 정확히 확인 못했고요. 2025년도에 1조 5천억에 가까운 수주잔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수주잔고가 된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은요. 수주잔고가 증가하는 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에 붙어 있다고 분석하시는 게 가치투자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겠어요? 분기별로 따라가다 보니까 수주잔고가 갑자기 감소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신규 수주로 들어온 것보다 내가 이제 매출을 통해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수주잔고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금 주가 관점에서 고점을 찍고 잠깐 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분석 한번 해볼까요? FN 가이드 들어가셔가지고요. 스냅샷 페이지 맨 밑에 가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잠중채는 발표된 대로 들어가 있고요. 2025년도 6년도 예상치 한번 볼까요? 자, 매출액이요. 2조 7천억, 3조 4천억, 4조 6천억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요. 11.2% 원래는 4% 5% 나던 회사였어요. 근데 12%, 22%, 23% 예상이 되고 있어요. ROE는요. 적자 나던 회사가요. 22, 27, 38, 34 ROE가 미친 ROE를 찍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왜 갑자기 이걸 보여드렸냐면 첫 번째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날 거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추정해놓은 실적 추정 내역들이 분명히 시장의 컨센서스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항상 이 기업한테 펄을 몇 배를 줘야 되느냐를 볼 때 수강생 분들은 기억하시죠? 매출이 높게 성장하고 있느냐, 영업이익률이 높느냐, 아니면 ROE가 높느냐 이거 세 개 중에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주는 ROE보다 높게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현대일렉트릭은 매출도 빠르게 성장하고 영업이익률도 앞으로 굉장히 높을 거고요. 그리고 ROE도 굉장히 높게 잡힐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이론적으로 제가 지금 검증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PER을 정말 몇 배를 넣어야 되는지 이론적인 검증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시면 그냥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아주 간편하게 때려보는 PER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그냥 기업이 만만하다 평균적인 기업 같다. 그냥 10배에서 12배 정도 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고성장한다. 즉 뭐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든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경쟁력이 있든 ROE가 높아서 주주가치가 빠르게 성장하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게 되면 20배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 때 한미반도체처럼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와 얘는 미쳤다 라고 싶은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30배 조금 넘는 그 정도의 펄을 주면은 대략 맞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으로 검증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이 정도에서 한국 시장이 돌아가더라는 그냥 제 경험적인 관찰입니다. 근데 그러면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우리가 몇 배 정도의 퍼를 줘야 되느냐라고 보면 매출 성장률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연 20% 정도는 유지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도 23% 정도 유지할 것 같고요. ROE는 당분간 뭐 35라고 써드리긴 했지만 30%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올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20배는 최소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관점에서 25배까지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절대적으로 뭐 절대가치법에 따라서 이게 얼마로 계산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정도까지도 시장이 허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총이 한 16조 정도 되거든요. 현대일렉트릭이. 25년도 예상되는 순이익이요. 7천억 조금 안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현재 포워드 PE가요. 23배 정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뭐 밸류에이션의 끝단을 25배 정도까지 준다고 치면 여기서 한 10%, 15% 정도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아주 단순하게 분석해드리는 거고 제가 절대 매수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무슨 다른 기업 밸류에이션을 그냥 퍼만 가지고 했었더니 제가 퍼만 그냥 뭉태기로 치시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컨텐츠는 RI, 자녀가치법이라고 하는 절대가치법 밸류에이션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간략하게 한 거예요. 좀 편집을 해왔는데 아주 간략하게 한 자녀가치법 모델링을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위에 있는 수치들이 현대일렉트릭의 수치를 가지고 온 거고요. 요구 수익률이 뭐 보통은 제가 10%는 넣으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현대일렉트릭을 보는 관점을 조금 추가를 해서 7%까지 낮췄고 ROE도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한 35% 정도 감안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녀가치법상 계산되는 현대일렉트릭의 적정가치는 한 38만 원 정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44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현대일렉트릭이 뭐 양자 컴퓨터도 아니고 그런 꿈에 의해서 부여되는 가치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주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펀더멘탈, 재료, 꿈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꿈이 없다고 가정을 할 때 RI로 계산한 펀더멘탈 가치가 38만 원 정도면 재료의 가치가 한 6만 5천 원 정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38만 원에 해당하는 가격을 퍼로 계산을 해보면 20배가 조금 덜 나오고요. 그래서 6만 5천 원에 해당하는 재료의 가치가 추가되는 퍼로 한 3.4배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제 수강생 분들한테도 항상 강조드리지만 자녀가치법이라고 하는 절대가치 그 모델링으로 계산한 거는 기업을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한 수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주가라고 하는 거는 보통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라면 그거보다 높은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지금 절대가치법으로 돌려서 38만 원이 도출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현대일렉트릭이 고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강조를 먼저 드리고요. 다만 가장 최소한으로 계산되고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되는 가치인 펀더멘탈 가치 38만 원을 넘어서는 주가 퍼센티지가 얼마가 되느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를 계산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재료에 해당하는 가치가 대충 6만 원에서 7만 원 언저리구나. 이게 시장에서 과연 비쌀까 아닐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의 어떤 방향성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큰 오해십니다. 저희가 뭐 재무제표 분석, 뭐 밸류에이션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펀더멘탈만으로 기업의 주가를 그냥 재단하고 확정시키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통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 저는 언제나 강조드립니다. 꼭 저랑 공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요. 단순하게 퍼를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고 조금 더 정확한 분석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전달을 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정리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최근에 핫한 기업 중에 하나죠. 현대일렉트릭. 실적 쇼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 기대를 머금고 금방 전고점 회복해버리는 그런 저력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현대일렉트릭을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분석하실 때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수주잔고에 대한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무제표상에서 수주잔고를 또 간접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수치가 계약부채 혹은 선수금 부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익숙지 않으시더라도 재무상태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지만 제가 오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현대일렉트릭 매수하라든가 아니면 어디까지가 적정 주가라든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현대일렉트릭의 밸류에이션을 접근함에 있어서
있어서 퍼로 접근했을 때는 현대일렉트릭의 엄청난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시장이 25배까지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해석도 슬쩍 전달해 드려봤고요. 여기서 너무 상대가치법의 한계 그리고 단점이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수강생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RI 엑셀 모델링을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어떤 기업가치평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너무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런 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게도 해볼 수가 있구나, 근데 퍼로도 충분히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낼 수도 있다, 이런 느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